안녕하세요. 사열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이 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미친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 오히려 내가 비정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어떻게 다들 연기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남편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외모도 나쁘지 않고 말주변도 좋고 무엇보다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집 앞까지 약을 사다 주고 보고 싶다고 하면 한달음에 집 앞까지 절 보러 오는 사랑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결혼까지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상한 남자랑 결혼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머리채를 잡아뜯어서라도 과거의 저를 말리고 싶네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 결혼까지 생각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에도 몇 번 남편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는 저한테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시월드 걱정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엄마와 누나, 그리고 갓 태어난 조카 이렇게 가족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렸을 때 도망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누나는 얼마 전에 이혼했다고 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런 걸 크게 흠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는 상당히 훈훈했습니다. 형식적인 건 다 생략하고 아이들끼리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양가 어른들의 뜻이 잘 맞아 상견례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간 적이 있습니다. 밥 먹고 조용히 안방어를 부르셔서 들어가니 시누이 몰래 가져가라며 명품 가방을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쭤보니 청첩장 돌리려면 친구들 많이 만날 텐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집은 항상 유복했으나 사치품에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또래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명품 가방을 주시니 저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시면서 진짜 주고 싶어서 주는 거니까 혹시라도 다른 거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서 과일을 먹는데 갑자기 남편하고 저에게 전셋집을 구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돈 모은 거 있다고 그걸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구해주시겠다고 하니 안 받을 이유도 없어서 보증금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께서 집으로 초대해 주시면 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시댁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저한테 시누이 아기를 안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라고는 안아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고 하는데도 굳이 제품에 안기시면서 어려울 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슬슬 내 엄마 될 준비해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남편에게는 아이 가질 생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시댁에서는 모르는 듯 하였습니다. 시댁이 한 번씩 갈 때면 시누이 애기가 귀엽기도 하고 항상 시어머니에게 너무 얻어먹는 듯하여 아기 옷이나 장난감 등등을 종종 사갔습니다. 아이도 절 알아보는 듯 제가 안아도 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께서 다 같이 저녁 먹자고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에 가니 시누이랑 애기랑 다 왔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저녁 먹는 내내 우리 며느리 하시면서 절 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거실 식탁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시누이 애기를 저한테 안으라고 또 안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기 오래 안고 있으면 힘든가 보다. 내가 좀 안아줄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안아줬는데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을 여시더라고요.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서요. 그래서 솔직히 당장은 자녀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당장은 아니지만 슬슬 준비는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 때문에 그런 말 하나 했습니다. 그래도 저런 말하면 나중에 책 잡힐 텐데 걱정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건 걱정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과거사 얘기를 하시는데 워킹맘으로 혼자 아이 키우면서 살림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면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형편이 많이 폈을 텐데 너희들 결혼 선물도 이것저것 더 많이 해줬을 텐데 하시면서 장황하게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 어차피 너희들도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차라리 신우이 아이를 입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완전 처음 듣는 미친 소리라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이으시는데 어차피 니네도 나중에 아이 가질 건데 너희는 둘이니까 지금부터 한 명이 육아 전담해도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애 키워봤는데 못할 짓이라면서 신우이도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 그렇게 힘든 삶 살게 방치할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그제서야 입으려는데 한다는 얘기가 누나랑 자기랑 닮아서 애기도 자기 얼굴이 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남의 애 키우는 것 같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미친놈을 내가 왜 그동안 알아보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남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친놈이 이걸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제 손을 잡으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뿌리치면서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신우이가 낳은 다른 남자 아이를 저보고 입양해서 제 아이처럼 키우라는 얘기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냐고요. 그랬더니 왜 자꾸 묻냐며 사회적 분위기를 보라고 지금 같은 때일수록 여자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뇌를 안 거치고 입에서 말이 바로 나가더라고요. 신우이가 똥 싼 걸 내가 왜 치우냐고. 우리가 얼마나 각별한 사이라고. 벌써부터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가방 사주고 밥 해먹이고 집도 구해줬더니 받아먹을 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 와서 발 빼냐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전저년 온갖 욕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저보고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냐고 하는데 진짜 미친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미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은 못 씻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데 남편이 1층 현관 앞에서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혼녀로 살아봤자 저보고 좋을 거 없다고 반협박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얘기했습니다. 나야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괜히 나랑 소송 붙어서 위자료로 재산 뜯기고 힘들게 엄마랑 누나 모시고 살고 싶냐고 하니 별말 못하고 셋이서 저한테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친다고 이년저년하더라고요. 떠들거나 말거나 아빠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빠가 1시간도 안 되어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댁이 올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올라가서는 문을 두들기니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따기부터 한 대 갈기시고는 시댁 거실에다가 500만 원을 뿌리시면서 내 가방값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유세 떨고 개소리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거실에다가 침 한 번 퇴하고 뱉으시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서야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우리끼리 알콩달콩 다시 시작하자는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걸요. 특히 그 호의가 시댁에서 베푼다면 더더욱 의심해야 한다는 것도요. 저는 그렇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결혼 생활 만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 생각도 없었는데 남편 연기에 당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